그래서 이제 여기 NCR 얘기를 다시 하는데 이게 그 참조선 자료 나오기 전에 쓴 건데 최근에 90% 쓰긴 하는데요. 참조선 자료가 85%거든요. 85%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0.85. 뒤에 숫자가 다 전반적으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참고하시고요. 우선 제가 수업 자료는 0.95 기준으로 90%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숫자는 85% 기준으로 새로 계산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거죠. 심화제는 아까 얘기했죠. 전달 동력에 대해서 15% 추가해줘가지고 걔를 NCR이랑 같아야 된다. 전달 동력이 아니라 제동 동력. 이렇게 이 식을 제공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동 동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제동 동력에 대응되는 회전수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 그 추진기 입장에서는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동력 비율에 그러니까 SMCR 동력을 PB 제동 동력 안 나와. 동력 비율에 3분의 1제곱을 해주면은 얘가 회전수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SMC 할 때 회전수 있죠. 그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제동 동력일 때 회전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얘는 SMCR, NCR 비율이 90%일 때 기준으로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85%로 새로 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전달 동력에서는 프로펠러 축계가 1% 동력을 까먹는다. 전달 중에 손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0.99를 아까 저기 제동 동력에서 곱해줘야 추진기에 전달되는 동력값이 나오는 거죠. 14.5노트 기준으로 20143kW. 그러면 이 20143kW가 현실적인 값이냐? 얘를 만족하는 추진기랑 선체를 여러분들이 실제 설계를 해야 설계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을 맞췄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KVLCC2 값을 들고 왔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형을 설계를 한다면은 KVLCC2 값을 그대로 쓸 거는 아니고 뭐 CR 같은 거는 좀 새로 추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저항 추진 수업 때 여러분들 들었다면 기억하는 경험식 그 논문 드렸었죠? 그거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설계를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5월 중에 가르쳐 드릴 거고요. 우선은 경험식 가지고 하는 걸로 하세요. 경험식 갖고 여러분들 배에 이제 형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경험식에 들어가는 뭐 도입각이라거나 등등 여러 가지 치수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갖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 배에서.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 다음에 선체 추진기 상호작용, 저항 추진 수업 때 배웠던 거죠. WM은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의 반려비이기 때문에 이거 안 써요. 우린 실선 반려비인 WS만 씁니다. 그 다음에 추력 감소비도 뭐 거의 비슷하겠죠. 케이블 CC2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상대 회전율도 그냥 어지간하면 같다고 하고 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배 형상이 크게 안 변했으니까. 그 다음에 추진기 효율은 여러분들이 추진기를 어떻게 설계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죠. 추진기 설계를 잘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우선 실선의 전저항 계수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전체 저항부터 해야죠. 그러면 아까 주어진 건 CR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찰 저항, 그다음에 CA, 거칠기 보정, 공기 저항 등등을 해야죠. 우선 CR은 지금 주어진 KBLCC2 가지고 이번 숙제에서는 적용을 해보시되 나중에는 얘 말고 여러분들 배에 받는 실제 값들을 찾아서 써야 되는 거죠. 회귀 분석을 그 경험식을 쓰시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시든. CFS는 설명할 필요 없죠. 저항 추진 때 배웠고 CA도 그냥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들 배 LWL만 알면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 조금 애매한데 S는 침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이드로스태틱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AVT는 뭐냐면은 배를 앞에서 봤을 때 배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물이고 그럼 물 위에 나온 면적 전체예요.
근데 한번 보죠. 물 위에 나와 있는 면적이 아랫부분은 폭 곱하기 건연이죠. 배폭 B 곱하기 프리보드잖아요. 건연. 그러니까 얘는 계산이 돼요. 근데 여기 더 상부 구조물은 아직 모르잖아요. 상부 구조물 설계를 안 했는데. 그래서 참조 선형 자료에서 수령 면적을 구해가지고 그걸 덮어 쓰는 게 맞는데 아직 참조 선형이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 GA 가지고 있는 VLCC 몇 대 있잖아요. 자료들 제가 수업 자료를 올려드렸죠.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찾으라는 게 아마 숫자는 없을 거고요. 직접 재야 될 거예요. 상부 구조물 사이즈를 재셔가지고 전면 면적입니다. 측면이 아니라 전면 면적을 재서 그거를 공기저항 계산에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구한 배 전체 저항 곱하기 배의 속도. 속도는 미터 퍼 세크 단위예요. 그걸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P 계산이 됩니다. 유효 동력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효 동력을 이제 유효 동력은 원래 전달 동력에서 선각 효율, 상대 회전율, 추진기 단독률 세 가지를 거쳐서 나오는 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린 얘를 알잖아요. 그럼 이거는 앞에 배 이미 있는 배에서 비슷한 거 끌어다 쓸 거고 그렇게 해서 전달 동력을 역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 설명 써져 있으니까 그냥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추진기 설계는 지금 이미 있는 배를 참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B 시리즈 프로펠러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거 엔진 뭐 동력이랑 이거 아마 NCR 넣었던 것 같은데 엔진 동력이랑 회전수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펠러 하나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프로펠러를 설계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지름부터 재야 되거든요. 지름을 어떻게 추정하냐? 이런 식이 있죠. 저항 추진 때 배운 식인데 PD는 이게 아마 마력 단위로 썼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옛날식이라서 PD를 그러니까 SMCR 말고 NCR이었던 것 같은데 NCR 기준으로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N은 회전수인데 RPM 프로펠러 회전수입니다. NCR은 아까 얘기했듯이 PS 단위였던 것 같아요. HP인가 PS인가 근데 둘이 비슷하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D를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온 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근데 지름 프로펠러 반지름이 지름은 뭐 이렇게 구해요. 근데 프로펠러의 지름 반지름 반지름이잖아. 근데 그 반지름이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 프로펠러 축 나온 데에서 배 제일 밑바닥 기선 베이스라인보다 반지름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반지름이 더 크면 프로펠러가 이렇게 아래로 뚫고 나온다는 뜻인데 이건 설계하면 안 되거든요. 기선보다는 프로펠러 끝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얘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날개급 여유값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펠러 날개 끝이 선체 위쪽 트랜섬하고 프로펠러 날개가 너무 가까우면은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압력 변화가 여기 트랜섬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줘야 되는데 그게 프로펠러 직경의 27에서 35 어느 게 수직 방향 여기 CT 수직 방향 차이가 그 정도고 수평 방향은 조금 더 주죠. 40에서 50% 정도. 그래서 이거 추정식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배가 너무 선미가 뚱뚱해가지고 수평 여유값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레이크를 줘서 프로펠러를 좀 뒤로 이렇게 빼도 뒤로 기울게 해줘도 괜찮기는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B 시리즈 프로펠러 들어가셔가지고 지름도 넣으시고 뭐 프로펠러 날개수 그 다음에 엔진 동력인데 엔진 축동력이기 때문에 NCR로 해주시면 돼요. NCR 그 다음에 밑에 RPM도 적당히 찾아서 써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짠하고 계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프로펠러가 나오죠. 그러면은 효율은 얼마 그 다음에 직접 눌러보세요. 뭐 PCB는 얼마 추력은 얼마 나오는데 추력 중요합니다. 프로펠러 추력은 1 빼기 미안 거꾸로 썼다. 1 빼기 T를 추력을 곱해주면은 걔가 뭐가 돼야 되냐? 배의 저항이 돼야 되죠. 이거 만족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거 프로펠러 추력이 올바르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그냥 했네.
근데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기에서 입력은 NCR로 한다고 했잖아요. NCR은 C마진 들어간 거거든요. 해상료요 15%. 그래서 사실 이거 비교할 때 여기에도 전체에다가 1.15 곱해줘야 돼요. 1.15 곱하기 R을 해줘야 해상여유로 인한 저항 증가가 반영된 거가 되는 거죠. 그거랑 얘랑 같은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배에 대해서 하면은 처음엔 잘 안 맞을 건데 뭐 이것저것 값들이 좀 현실적으로 가다 보면은 잘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뒤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바꿔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